다만 이식이 있는 경우 임종을 병원에서 맞을지 아니면 집에서 맞을지 결정해야 한다면 저는 집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괴로운 시술이나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 동의서는 작성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의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치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가 편한지 괴로운지가 아니라 검사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최후까지도 고통스럽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일 고통을 겪더라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명하고 싶다면 병원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죽음이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식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집에서 치료를 받는 선택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완화치료라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 완화치료가 보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호스피스도 늘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케어에 들어가면 마지막 시간을 다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룻밤에 약 10만원 정도는 당연히 들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 것입니다. 다만 역시 편리하기로 치자면 집이 훨씬 유리합니다. 병원에서는 회생시설의 규칙에 맞출 수밖에 없지만 자택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도 물론 재택이 편리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다 목에 걸려 사망해 이럴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원하는 대로 지내고 싶은 마음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기에 머지않아 사망할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재택 미토리는 훌륭한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를 위해서는 환경 전도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가족의 협력을 얻은 후에 호스피스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여 사전 정돈을 해야 합니다. 이 배우자나 부모의 사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70대 이후가 되면 가족과의 사별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40대 정도에서 부모를 떠나본 하지만 지금 70대 되고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70대에 이르러 배우자와 사별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과의 사별에서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가끔 보곤 합니다. 이렇게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침의 경우 증상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뇌경색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건망증이 시작되는 일도 없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지 물어도 가족들은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부터 조금씩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한편 우울증의 경우 작년 3월 정도부터 나거나 1개월 정도를 경계로 건망증이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없어져도 그렇지 않는다거나 식욕이 없어졌다는 등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친정에 간 경험을 들어봅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부모의 집안이 갑자기 어질러져 있고 건망증도 심해졌다면 치매라기보다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면 내버려두지 말고 전문의에게 진찰받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히 진찰받으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사고방식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진료하다 보면 우울증 아니라도 스트레스는 부족 증후군으로 지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통증도 민감하게 되거나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항상 불안감이 강해서 저기가 아프다, 여기 상태가 나쁘다는 등은 끊임없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뇌속 소르핀 분비를 늘리면 지금까지 안 좋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충분하면 통증에도 민감해집니다. 최근 정형외과 의사 또 유통환자에게 우울증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약물이 점차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상당한 확률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고령자의 나이에서 세로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다만 고령자들의 경우 약간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신경 쓰지 않고 유전에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는 이 세로토닌 분비가 특효입니다. 이 우울증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늘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곡물보다는 육류를 자주 섭취하면서 세피도 자주 쓰는 습관을 들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평소 사고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주의 강한 사람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니다. 이렇게 해야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자기만 묵혀서 보통은 소수가 됩니다. 암묵주의 정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암성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자신에게 깜짝 놀라 우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70대는 예전처럼 젊지 않다 있습니다. 못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해도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고해지면 우리는 성향을 장기사진으로 피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갖고 사고방식을 집 앞에도 어느 쪽이 옳았는지 흡입을 분명히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하면서 다른 가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잡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사물의 숲에 가릴 수 없다는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자세는 우울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남녀 모두에게 절명의 원천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의 감소는 70대가 되면서 두드러지가 나타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귀찮아집니다.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면 여성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은 모든 사람에 대해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 결과 사람 사귀는 것에 전반적인 이익을 잃게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 후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라 활동적이고 사교적으로 되어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다지 사교적이지 않았던 여성이 60대가 되어 자유로운 시간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 친구들끼리 어울리거나 외출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하는 등의 매일매일 생생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한 남성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행동 변화는 남성 호르몬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상냥해진다는 하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성 호르몬과 하면 공격성을 상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냥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약자 편을 드는 정치인이 불륜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하는 말과 하는 짓이 다르지 않느냐며 여론의 매를 호되게 두들겨 맞곤 합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합당한 경우입니다. 타인에 대해 다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며 그래서 더욱 연애에도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알려져 있는 연구 결과 중 하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는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성 호르몬의 감소는 타인에게 주는 두려는 마음을 사그라들게 합니다. 또 호기심의 이유 같은 생기발랄한 부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은 저기 때문에 운동 기능 면에서도 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성 고령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산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습니다. 아마도 70대의 나이 때에는 80% 정도가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임상시험함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호르몬 보충 요법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약물로 몸속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70대 환자에게 조금 보충해주는 것만으로 몰라보게 건강해지고 건망증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로 관주된 사람은 남성 호르몬 보충 또는 우울증 약물 복용면 증상이 호전한 사람이 절반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호르몬 보충 일부는 혹시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 부분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먹을 바꿔지는 것은 아닌지,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난폭해지는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치료법에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없는 건강기관 식품을 몇백만 원씩 들여서 구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령자에게서도 성감염은 처분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적 관심은 계속 유지하는 것도 보충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는 등의 자책으로 스스로를 시든 노인으로 만들지 맙시다. 서구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인기를 얻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성에 사는 흥미나 감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생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남성 호르몬이야말로 전물문의 원칙입니다. 이 나이 들어도 친절해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요? 그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령자의 일에 건강은 제가 보기에는 풍부한 인간과의 말고 만나는 행복으로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